오 로미오 로미오, 당신은 왜 하필 로미오인가요? 아버지의 이름을 버리고 당신의 이름을 거부하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걸작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희극이자 비극인 이 소설 속에서 두 주인공은 원수지간으로 유명한 두 가문의 딸과 아들로 태어나서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을 맺는데요. 맥락이 다소 다른 가문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가문 때문에 혼인할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현실판 대한민국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인 셈인데요. 오늘은 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김씨, 박씨, 이씨처럼 흔한 성부터 시작해서 즙씨나 제씨처럼 보기 드문 성씨까지 총 300여 개의 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김씨는 정말 흔하죠. 저도 광산 김씨 37세 손으로 배우 김갑수, 가수 쿨의 김성수, 아나운서 김범수 이런 분들과 같은 학렬을 쓰고 있습니다. 맘마무의 솔라씨가 제 아래 학렬, 그리고 배우 김상중, 김수로, 김하중씨가 제 아래 학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김씨가 많은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 동성동본은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걸 뜻해요. 그러니까 같은 김씨인데도 본관도 같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는 분들은 아는 노래, DJ DOC의 노래 머피의 법칙에서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이다 라는 내용의 가사까지 있었습니다. 네, 1995년 노래고요. 25년 전이네요. 신라, 고려 때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류층에서는 역으로 근친혼이 성행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언제 생긴 걸까요? 바로 조선 건국 이후부터입니다. 우생학적인 이유, 유교상의 그런 가족의 범위 이런 이유로 동성동본 결혼이 금지가 된 건데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은 과학적인 근거나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해요. 특히 조선 중후기부터 족보를 위조하거나 사들여서 가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더 없어진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은 조선시대의 양반 비율은 2%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족보가 있고 다 양반이죠. 게다가 생물학적으로도 8촌이 넘어가면은 유전자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어요. 자녀를 낳더라도 유전적인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런 유기적 관습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동성동본 금혼은 1958년 민법에 딱 박히게 됐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비극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77년 동성동본인 20대 남녀가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함께 죽는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여의도 Y호텔 11층 옥상에서 추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근친관계도 아닌데 본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사랑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같은 광상김씨가 얼마나 많은데. 여성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동본 금혼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사건 직후 동성동본 혼인 문제 신고센터를 개설을 했고, 그리고 동성동본 불혼제도 개정 촉진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해 12월 정부는 동성동본 부부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했고 96년도까지 3차례에 걸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동성동본 부부를 합법화 시켜줬어요. 비극적인 사건이 동성동본 금혼 문제를 사회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마련한 건데 이건 특례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외적으로 합법화를 시켜준 거였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마련된 한시법을 이용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해도 또 다른 문제, 연인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동성동본의 금혼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시법 하나로 이 결혼을 허락받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 발생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하려던 40대 남성 김씨가 경남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은 형제들의 동의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곳에서 좌절을 해서 결국 극약을 마시고 숨졌고, 부인 김씨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인공호흡을 하던 중에 함께 극약에 중독돼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친족도 아닌데 결혼을 하지 못한 연인들이 죽음을 택한 일이 잦아지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 움직였습니다. 동성동본 부부 8쌍이 95년 5월에 헌재에 제기한 동성동본 금혼 위헌 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덕분에 6만 쌍 이상의 동성동본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그동안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못하고 의료보험이나 각종
사회적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정당하게 법적인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뭐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는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침해. 두 번째, 아니 진짜 뭐 유전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남자 쪽 혈통, 여자 쪽 혈통 모두 따져야지. 왜 남자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 동본만 이것만 따지냐? 이건 차별이다. 평등원칙 위반.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폐지되었으니까 누구와 다 결혼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2000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간 혼인만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들은 8촌까지, 그리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혼인관계로 엮여있는 사람들은 6촌까지 결혼 금지이고 그 외의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모두 허용됩니다. 2019년에는 이 개정 후 법 조항들도 이거도 너무 범위가 넓다라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현재 헌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촌 이내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사촌끼리의 결혼도 많이 있긴 하잖아요. 2000년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풀린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앞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해가는 사회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